안녕하세요. 고은 변호사를 TV의 서진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정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평소에 얌전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내 딸이 학교폭력에 가해자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학폭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학폭위가 열린다, 또는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해 학생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일을 겪게 되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이 아이가 학폭위가 열리니까 좀 참석을 해달라 라는 취지로 홍보를 하나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취지의 소년보호 사건 관련된 절차가 하나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해 학생이 우리 아이가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해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법원 통해서 민사 손해배상 소장을 보내오게 되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일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학폭이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 변호사님이 이 학폭의 절차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학교폭력 사건이 처음 접수가 되면은 전담 기구가 우선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이후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언제 학폭위가 열리니까 그날 참석을 해달라라는 안내를 하게 되고요.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은 그날 전담 기구가 조사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과 가해 학생의 진술을 참고를 한 다음에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를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결에 대해서 어떤 의결이 이루어졌다라고 통지를 하게 되고, 그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은,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은 이제 거기서부터 많이 당황들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받아보는 내용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사실관계 파악을 하셔야겠죠. 내 아이가 정말 누군가를 때린 게 맞는지,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한테 일방적으로 맞은 게 맞는지, 어떤 폭력을 당한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고 이제 주위에서 일단 제일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가 일단은 사과부터 하자, 또 혹은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다라고 덜컥 사과나 합의를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물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인데, 사과를 하는 게 나중에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한 근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과를 안 하고 버텼던 시간들이 어떤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또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또 합의를 잘못하게 되면은 더 이상 원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고 다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단계부터 좀 고민을 하시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좀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역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라.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학폭위까지 가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생겼는데요.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처리 흐름도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담 기구가 학교 폭력 사안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사 결과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즉 사안이 좀 경미하거나 피해가 금방 회복되거나 지속적인 피해의 우려가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동의를 한다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께서 자기는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 처리 결과대로 조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게 장점이 뭐예요?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그 조치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그 처분 사항에 대해서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뭐 그러한 불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체 해결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치 처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되거나 뭐 그러한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럼 가능하면은 그 전담 기구에서 심의를 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해주신 그 뭐 재산상 피해를 복구한다거나 뭐 보복행위가 아니라거나 그 네 가지 요건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네. 노력해주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상대방 그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를 뭐 자극하는 언행을 하거나 그런 것도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학교장이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뭐 그 네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사건이라거나 사안이 조금 중대해서 학폭위로 가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폭위가 일단 열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전 준비를 잘 해야겠죠. 거기서 말하는 사전 준비라고 하면 일단은 사실관계랑 그다음에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했는지에 대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해자든 피해자든 입장에서 잘 정리한 의견서를 미리 제출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두어야 학폭위원들께서 사안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고 그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것과 어쨌든 한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를 해보고 열린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견서를 미리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두는 게 좋고요.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폭위 당일에 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은 뭐 피해 학생 쪽에서도 뭔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진술을 한다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하게 되고 가해 학생 쪽에서도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다 라는 취지의 뭔가 의견서도 나올 수 있고 또 진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전담기구라는 곳에서 이제 사안조사 같은 걸 한 다음에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었다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더라 라는 조사도 하고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이 자료를 가지고 이 학폭위 위원들이 열심히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리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본인한테 유리한 사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누가 그걸 대신 해주는 건 아니니까 직접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그 학폭위 자리에서 본인한테 유리할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지금 그렇게 좀 준비를 잘해서 학폭위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폭위가 열리고 나면은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가해 학생에게 1호부터 9호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1호의 처분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호는 신고, 고발을 한 학생에 대해서 접촉을 하거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봉사를 하거나 사회에서 봉사 뭐 그런 처분도 있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출석 정지, 또 학급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같은 학급에 두는 경우에 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반을 교체를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이제 전학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가장 심한 게 가해 학생을 이제 퇴학을 시키는 그런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내 딸이 학교폭력에 가해 학생이 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요 학폭위 이후 진행되는 소년보호 사건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와.